밀양과 양산 지역의 식수원인 밀양댐 인근에 지난 태풍 때부터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방치돼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실 수업을 엿볼 수 있는 시연회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기업과 경남도 도교육청이 참여해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밀양에서 콜택시처럼 전화하면 버스가 오는 콜버스 개념의 버스가 운영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SM타운 조성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밀양댐 인근에 오랜 기간 방치된 부유물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다지만 관리는 글쎄요.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밀양댐 인근. 방대한 양의 폐목들이 쌓여 거대 동산을 이뤘습니다. 빗물에 젖어 나무에서 흘러나온 벌건물이 고인 웅덩이도 눈에 띕니다. 군데군데 생활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 바람에 날린 쓰레기들이 댐 인근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댐과 겨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쌓여 있는 부유물 적치장의 모습.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난 태풍에 떠내려온 부유물입니다. 부유물은 그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고 그 장기간 이제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침수수가 발생이 돼갖고 그 침수수가 지금 그 밀양댐에 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쓰레기들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들입니다. 태풍 발생 이후 방치된 기간만 4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기준상 90일 내 처리가 돼야 하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허술한 수질 관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부유물 처리 용역업체마저 거리가 먼 강원도 업체로 지정되면서 더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실상 부유물 수거가 시작된 것은 11월부터로 기준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거를 해가 적치를 했을 때부터 보관을 90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11월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한 중순경에 저희들이 그 수거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왔던 비 때문에 잠시 비가 고였는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 입찰을 나가거든요. 초본유하고 목본유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활용을 가능한 업체에다가 저희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달 안으로 모든 부유물 처리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밀양댐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미래교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연회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사진으로만 있던 버섯에 가상현실이 더해지자 마치 살아있는 듯 자라더니 포자까지 보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문화재도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눈앞에서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서에서 보는 글씨로 돼 있거나 사진으로 보는 콘텐츠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실험도 해보고 직접 조작도 해보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공동 어플에 접속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기존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함께 공유하고 협업해야 하다 보니 소외되는 학생이 없습니다. 학습지가 교실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업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수업 이전과 그리고 수업 이후에도 그 모든 과정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수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노트북과 핸드폰,
어디서나 접속해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어 IT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생소하고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성적도 점점 오르고 그래서 이 수업이 정말 괜찮다. 되게 우리같이 좀 소외된 지역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이 저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소외 계층의 학생들도 이 수업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IT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인 구글과 MS, 애플, LG, U+와 삼성이 참가한 미래교실 수업 시연회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기업에게도 교육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수업 방식이지만 참여한 교사들은 수업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워낙 이런 기기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그런 것들을 제공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이런 데 관심이 디지털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교육적으로 좀 더 전환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이가 사라지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수업. 교육 인재를 통해 전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겠다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야심찬 코딩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읍이나 면 지역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도심지에 비해 많지 않아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요. 최근 밀양 삼랑진에서 콜택시처럼 전화하면 버스가 오는 콜버스 개념의 버스가 운영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승객 맞춤형 아리랑 버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인승 미니버스가 구비진 마을 곳곳을 누빕니다. 여느 마을버스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버스는 정해진 시간표와 노선이 없는 밀양 삼랑진의 아리랑 버스입니다. 콜택시처럼 전화 예약을 하면 읍내 어느 곳이든 찾아가고 데려다 줍니다. 주민들 분들께 이거 예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다 나눠드렸어요. 이제 1시간 전쯤 미리 연락을 하셔서 이제 저랑 이제 스케줄을 잡고 이제 언제쯤 도착한다는 예정 시간을 이제 전해 들으시면 탑승하시면 돼요. 과거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2시간 정도로 크고 버스 정류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1,500원만 내면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기차 시간표에 맞춰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 50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리다 타야 되는데 요즘에는 있으면은 바로 있잖아요. 차가 시간마다. 이러니까 위에서 부르면 이렇게 또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잠깐 볼일 보는 것도 이제는 버스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좋아졌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간과 노선이 바뀌는 아리랑 버스. 삼랑진에서는 이 버스를 운행한 지 한 달 만에 승객이 30% 늘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한 해 중 버스 탑승객이 가장 많은 봄철만큼 승객 수가 늘어난 겁니다. 밀양시는 삼랑진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아리랑 버스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4개 노선이 지난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내이동과 예림, 신산문 지역 노선을 돌고 오전과 오후에는 밀양역에서 표충사, 부산대 밀양 캠퍼스를 오갑니다. 폐학하고 봄철 나들이 인구가 증가하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 버스로 대체할 수 없는 지역에 탄력적으로 저희 아리랑 버스를 앞으로 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아리랑 버스가 밀양의 교통복지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SM타운 조성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3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정의당이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안 전 시장과 정모직 공무원, 시행사 대표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2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SM타운은 안전시장 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시우지를 팔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사업 수익으로 한류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창원시 대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경남도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1,500억 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합니다. 경남도 정책자금 지원은 지난해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1,500억 원으로 일반 자금 850억 원과 특별 자금 65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제로페이, 상생협력상과 관련 대출 시 각각 0.3%와 0.2%의 보증 수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13일 통영 케이블카 하부 역사에서 올해 제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뉴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비전 선포식에는 김혁 사장과 공사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 올해 경영계획과 비전을 공유하고 통영관광의 도약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다짐했습니다. 창원시 축제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창원시는 13일 시와 시의회, 지역축제 전문가 등 15명으로 꾸려진 축제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창원시 제2부시장이 맡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창원시 축제 육성 지원 조례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따오기 자연 방사에 성공한 창녕군이 오는 봄 두 번째 방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첫 따오기 방사를 진행한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4월과 5월 사이 2차 방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되는 따오기 수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40마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첫 방사된 따오기 40마리 중 19마리가 생존한 상태로 보건센터에 따르면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 많은 수가 폐사했습니다. 합천군이 올해 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철거 지원 대상은 주택 400동이며 저소득층 35가구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70동에 대한 철거도 실시합니다. 철거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의령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안전보험은 의령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익사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시민의 변화 요구를 반영해 메인 화면에 양산 소식을 전면 배치하고 열악한 모바일 접근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공감 창구를 확대해 시민투표와 토론장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산시는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오는 2월 12일까지 한 달간 오탈자 찾기, 축하 메시지 남기기 등 개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지난 주말 열린 함안 곶감 축제에서 2억 4천여만 원의 곶감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22개 농가가 참여해 함안 곶감을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농가 소득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축제 기간을 하루 더 늘려 3일간 진행되면서 함안 곶감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할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18건이며 8,900여 리터의 기름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사고 건수로 보면 2건이 증가했지만 기름 유출량은 2018년 2만 7천여 리터보다
약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별로는 어선에 의한 기름 유출 사고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통영이 11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몰금, 강서 지역에는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하수관로 7.6km를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북정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14.5km를 정비하고 실시간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거창구는 가정 위탁 보호 아동들의 건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양육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 보조금은 기존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거창구는 가정 위탁 아동뿐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임 창원해양경찰서장에 정욱한 총경이 취임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3일 제7대 서장 취임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서장은 경찰대학을 졸업해 해양경찰청 창의성과 담당관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정보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통영시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0cc 승용차 기준으로 2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5만 2천 원가량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영시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건수는 만여 건으로 26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질은 회복했지만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화요일 창원의 한낮 기온 5도, 밀양 6도로 한낮에도 춥겠고요. 화요일 오전 한때 통영과 거제에는 5mm 미만의 비도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함안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요. 또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